1990년 겨울 서울 강북의 낡은 연립주택 2층에서 한 소년이 폐지 뒷면에 수학 문제를 풀고 있었어요. 형광등 하나가 깜빡거리는 작은 방 안에서 연필 소리만이 고요한 밤을 깨뜨렸어요. 민수는 문제에 집중하느라 어머니가 들어오는 소리도 듣지 못했어요. 민수야, 밥 먹어라. 어머니 순자의 목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왔어요. 하루 종일 빌딩 청소를 하고 온 그녀의 손은 세제 때문에 빨갛게 갈라져 있었어요. 민수는 책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어요. 엄마, 조금만 더요. 이 문제만 풀면 돼요. 순자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찡했어요.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아들이 기특하면서도 안쓰러웠거든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누나 민정이 들어왔어요. 대학교 2학년인 그녀는 과외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민수, 또 공부해. 밤 11시가 넘었는데. 민정이 동생의 어깨를 톡톡 두드리며 말했어요. 응, 언니. 이 문제가 너무 재미있어서. 민수의 눈이 반짝였어요. 수학 문제를 풀 때만큼은 세상의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었거든요. 민정은 동생의 노트를 들여다봤어요. 복잡한 수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와, 이거 고등학교 문제 아냐? 넌 아직 중학생인데.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이에요. 미리 공부하고 있어요. 민수는 수줍게 웃었어요. 순자가 두 남매를 부르며 말했어요. 얘들아, 밥 먹고 이야기해. 어머니가 김치찌개 끓였다. 소박한 저녁 식탁에 가족 3명이 모여 앉았어요. 김치찌개와 계란 반찬이 전부였지만 따뜻한 정이 흘렀어요. 민수야, 공부만 하지 말고 친구들과도 놀아야 해. 순자가 아들의 밥그릇에 김치찌개를 덧떠주며 말했어요. 친구들이랑 놀 시간에 공부하는 게 더 재미있어요. 민수가 솔직하게 답했어요. 사실 같은 반 아이들과는 이야기가 잘 안 통했어요. 게임 이야기나 연예인 이야기보다는 책 이야기가 더 흥미로웠거든요. 민정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래도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중요해. 언니, 걱정 마요. 전 괜찮아요. 민수는 환하게 웃어 보였어요. 하지만 순자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다른 집 아이들처럼 학원도 못 보내주고 좋은 옷도 못 사주는 게 미안했거든요. 민수의 아버지는 그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갑작스러운 사고였어요. 그날 밤 순자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어떻게 살아가지?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두 아이가 있었거든요. 순자는 청소 일을 시작했어요.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여러 빌딩을 돌아다니며 청소했어요. 민정은 고등학교 때부터 과외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가족의 생계를 함께 책임지겠다는 마음이었어요. 엄마 혼자 힘들게 하실 수 없어요. 그렇게 가족 모두가 힘을 합쳐 어려운 시기를 버텨왔어요. 민수는 어릴 때부터 가족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자랐어요. 민수야, 넌 공부를 잘하니까 꼭 좋은 대학에 가야 해. 순자는 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육만이 우리가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민수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욱 열심히 공부했어요. 중학교에 입학한 후 민수는 전교에서 항상 1등을 했어요. 선생님들은 그의 실력에 놀라워했어요. 민수야, 너는 정말 특별한 재능이 있구나. 수학 선생님이 민수를 따로 불러 말했어요. 고등학교는 어디로 갈 생각이니?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민수가 고개를 숙이며 답했어요. 사실 가고 싶은 학교는 있었어요. 하지만 등록금이 걱정이었어요. 선생님은 민수의 속마음을 알아챘어요. 돈 걱정은 하지 마라.
내 실력이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민수의 눈이 번쩍 뜨였어요. 정말요? 당연하지. 선생님이 알아보고 있으니까 기다려봐. 집에 돌아온 민수는 어머니에게 선생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장학금이라니. 정말 그런 게 있을까? 춘자의 목소리에 희망이 섞여 있었어요. 엄마, 저 정말 열심히 할게요. 민수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춘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우리 민수가 이렇게 철이 들었구나. 며칠 후 담임 선생님이 민수를 불렀어요. 민수야, 좋은 소식이 있어. 선생님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어요. 한 재단에서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해. 민수의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저도 지원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내 성적이면 충분히 가능해. 선생님이 민수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면접이 있으니까 잘 준비해야 해.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엄마, 언니, 큰일 났어요. 민수가 숨을 헐떡이며 집에 들어왔어요. 춘자와 민정이 깜짝 놀라며 뛰어나왔어요. 왜? 무슨 일이야? 장학금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민수가 들뜬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선생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려주자 가족들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정말이야. 그럼 민수가 좋은 학교에 갈 수 있는 거야. 민정이 기뻐하며 물었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면접을 잘 봐야 해요. 민수가 신중하게 답했어요. 춘자가 두 손을 모으며 말했어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우리 민수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그날 밤, 가족들은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수의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으로 가득했어요. 민수야, 면접에서는 뭘 물어볼까? 민정이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아마 장래 희망이나 공부하는 이유 같은 걸 물어보지 않을까? 민수가 생각하며 답했어요. 넌 뭐가 되고 싶어? 춘자가 아들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민수는 잠시 생각했어요. 예전부터 마음속에 품고 있던 꿈이 있었어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의사. 가족들이 놀란 듯 물었어요. 네.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고 싶어요. 민수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 가족처럼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거든요. 춘자의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런 착한 아들을 둔 게 자랑스러웠어요. 의사가 되려면 공부를 정말 많이 해야 해. 민정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저는 공부하는 게 재미있어요. 민수가 자신 있게 답했어요. 며칠 후 장학재단에서 연락이 왔어요. 면접 날짜가 정해졌다는 소식이었어요. 민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면접을 준비했어요. 거울 앞에서 여러 번 연습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수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심호흡을 하고 다시 시도했어요. 저는 의사가 되어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었어요. 면접 전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내일이면 자신의 운명이 결정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춘자가 아들의 방에 들어왔어요. 민수야, 잠 안 와? 네, 너무 떨려요. 민수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춘자가 아들 옆에 앉았어요. 괜찮아. 그냥 평소처럼 하면 돼. 만약에 떨어지면 어떡하죠? 민수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섞여 있었어요. 떨어져도 상관없어. 다른 길이 있을 거야. 춘자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내가 될 거라고 믿어. 민수의 마음이 조금 진정됐어요. 어머니의 따뜻한 말씀 덕분이었어요. 면접 당일 아침,
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춘자가 정성스럽게 차려준 아침을 먹었어요. 민수야, 긴장하지 말고 당당하게 해. 민정이 동생을 격려했어요. 그래, 우리 민수 잘할 거야. 춘자도 힘을 북돋아 주었어요. 재단 건물 앞에 도착한 민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높은 건물이 위압적으로 느껴졌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이것은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다른 학생들도 많이 와 있었어요. 모두 민수처럼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민수와는 다른 점이 있었어요. 그들의 옷차림이나 분위기가 훨씬 여유로워 보였어요. 민수는 잠시 위축됐어요. 나 같은 애가 여기 와도 될까?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아니야. 실력으로 승부하는 거야. 드디어 민수의 차례가 왔어요. 면접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3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민수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목소리가 생각보다 떨리지 않았어요. 앉으세요. 면접관 중 한 분이 친근하게 말했어요. 민수는 의자에 앉으며 등을 곧게 펴고 앉았어요. 자기소개를 해보세요. 첫 번째 질문이 나왔어요. 민수는 미리 준비한 답변을 차분하게 말했어요. 저는 김민수입니다. 현재 중학교 3학년이고 꿈은 의사가 되는 것입니다. 면접관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의사가 되고 싶은 이유는 뭔가요? 두 번째 질문이었어요. 민수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진심을 담아 답했어요. 저희 가족처럼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면접관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사가 되고 싶나요? 가난해서 병원에 못 가는 사람들을 위한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민수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면접관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뭔가 깊은 인상을 받은 듯 했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이 기회를 주신다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민수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저는 꼭 훌륭한 의사가 되어 보답하겠습니다. 면접이 끝났어요. 민수는 면접실을 나오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면접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어땠어? 잘했어? 춘자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이제 결과를 기다려봐야죠. 민수가 담담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간절히 바라고 있었어요. 꼭 합격하고 싶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민수는 매일 전화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혹시 떨어진 건 아닐까?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열흘째 되는 날, 드디어 전화가 왔어요. 민수가 전화를 받았어요. 김민수 학생이시죠? 네, 맞습니다. 민수의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축하합니다. 장학생으로 선발되셨습니다. 그 순간 민수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요? 정말 저를 선발해 주신 거예요. 네, 면접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민수는 가족들에게 달려갔어요. 엄마, 언니 됐어요? 장학생이 됐어요. 춘자와 민정이 깜짝 놀라며 뛰어나왔어요. 정말이야? 네, 정말이에요. 민수가 기뻐하며 소리쳤어요. 춘자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하느님, 정말 감사합니다. 민정도 동생을 꽉 껴안았어요. 민수야, 정말 대단해. 가족들이 함께 기뻐하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그날 밤,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야.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가난은 자신의 한계가 아니라 출발점일 뿐이었어요. 언젠가는 우리 가족을 편하게 해드리겠어. 민수의 눈빛에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의사가 된다는 꿈이 이제 현실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그리고 언젠가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들에게도 보여주고 싶었어요. 진정한 실력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장학금을 받고 명문사립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날이 다가왔어요. 민수는 새 교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어요. 깔끔하게 다린 교복이지만 어딘가 어색했어요. 민수야, 정말 의젓해 보인다. 손자가 아들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민수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엄마, 저 잘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우리 민수가 못할 게 뭐가 있어. 손자가 아들의 어깨를 다독이며 격려했어요. 학교까지 가는 길, 민수의 가슴은 쿵쿵 뛰었어요. 버스 안에서 같은 학교 학생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들의 가방과 신발이 모두 비싸 보였어요. 민수는 자신의 낡은 가방을 움켜쥐었어요. 학교 정문에 도착했을 때 민수는 숨이 막혔어요. 웅장한 건물과 넓은 운동장이 압도적이었어요. 와, 정말 크다. 민수가 감탄하며 중얼거렸어요. 교문을 지나며 다른 학생들을 관찰했어요. 모두들 자신감에 넘쳐 보였어요. 명품 가방을 맨 학생들이 유독 눈에 띄었어요. 민수는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교실에 들어서자 더욱 긴장됐어요. 이미 자리에 앉은 학생들이 민수를 쳐다봤어요. 호기심 어린 시선들이 부담스러웠어요. 민수는 빈자리를 찾아 조용히 앉았어요. 옆자리 학생이 말을 걸어왔어요. 안녕, 나는 이수진이야.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수예요. 민수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어디서 왔어? 강북 쪽에서 왔어요. 수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아, 그래? 나는 강남에서 왔어. 왠지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담임 선생님이 들어오시자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여러분, 새 학기를 축하합니다. 선생님의 밝은 목소리가 교실에 울렸어요. 한 명씩 자기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민수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차례차례 학생들이 일어나서 소개했어요. 저는 박재민입니다. 아버지가 대건건설 사장이세요. 한 학생이 당당하게 말했어요. 민수는 그 이름을 기억해뒀어요. 저는 최영우입니다. 어머니가 갤러리를 운영하세요. 또 다른 학생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드디어 민수의 차례가 왔어요. 저는 김민수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부모님은 뭐 하시는데? 재민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민수는 잠시 망설였어요. 어머니가 청소 일을 하세요. 교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몇몇 학생들이 수군거렸어요. 민수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재민이 킥킥 웃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의 말투에 묘한 뉘앙스가 있었어요. 첫 번째 쉬는 시간이 되자 학생들이 모여서 이야기했어요. 민수는 혼자 책을 읽고 있었어요. 야, 김민수. 재민이 민수에게 다가왔어요. 뒤에 몇몇 친구들이 따라왔어요. 너 진짜 강북에서 왔어? 네. 민수가 작게 답했어요. 우리 집 가정부 아줌마도 거기 살던데. 재민의 말에 다른 아이들이 웃었어요. 민수의 가슴이 찔렸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그런 동네도 나름 괜찮죠. 민수가 애써 태연하게 말했어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집값도 엄청 싸잖아. 재민이 계속 꼬집었어요.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하지만 싸울 수는 없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민수는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을 꺼냈어요. 간단한 반찬들이지만 정성이 가득했어요. 다른 아이들은 학교 앞 레스토랑 음식을 주문했어요.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우리 집 단골 레스토랑이야. 아이들의 대화를 들으며 민수는 도시락을 조용히 먹었어요. 김치찌개 냄새가 났지만 부끄럽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사랑이 담겨 있으니까요. 민수야, 도시락 싸온 거야? 수진이 물었어요. 네. 요즘 도시락 싸오는 애들 별로 없는데. 수진의 말에 민수는 어색해졌어요. 체육 시간이 되자 또 다른 차이가 드러났어요. 아이들의 운동화가 모두 유명 브랜드였어요. 민수의 운동화는 시장에서 산 저렴한 것이었어요. 야, 민수 운동화 어디서 샀어? 한 아이가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냥 시장에서요. 민수가 솔직하게 답했어요. 시장, 진짜. 아이들이 신기해했어요. 마치 신기한 동물을 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수업이 시작되자 상황이 바뀌었어요. 첫 번째 수학 시간이었어요. 선생님이 어려운 문제를 칠판에 적었어요. 누가 이 문제를 풀어볼까요?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어요. 민수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어요. 김민수 학생, 나와서 풀어보세요. 민수가 앞으로 나가서 문제를 풀기 시작했어요. 복잡한 계산이었지만 민수에게는 쉬웠어요. 순식간에 정답을 구했어요. 정답입니다. 선생님이 놀라며 박수를 쳤어요. 교실에서도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민수는 처음으로 자신감을 느꼈어요. 수업이 끝난 후 몇몇 학생들이 다가왔어요. 민수야, 어떻게 그렇게 빨리 풀었어? 그냥 평소에 수학을 좋아해서요. 민수가 겸손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재민의 표정은 좋지 않았어요. 자신이 못 푼 문제를 민수가 쉽게 풀었기 때문이에요. 다음 시간은 영어였어요. 선생님이 영어로 질문을 했어요. 역시 민수만 손을 들었어요. 유창한 영어로 답변했어요. Very good. 선생님이 칭찬했어요. 민수의 실력이 점점 드러나고 있었어요. 과학 시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려운 개념을 쉽게 설명했어요. 선생님들이 민수를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일부 학생들의 시선은 차가워졌어요. 특히 재민은 노골적으로 싫어했어요. 공부만 잘하면 뭐해? 집은 여전히 가난하잖아. 재민이 친구들에게 속삭였어요. 민수는 들었지만 모른 척했어요. 화를 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첫 번째 중간고사가 다가왔어요. 민수는 밤낮으로 공부했어요.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하는 날이 계속됐어요. 다른 아이들은 학원에서 족집게 강의를 들었어요. 민수는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해야 했어요. 시험 당일 민수는 자신 있게 문제를 풀었어요. 어려운 문제도 차근차근 해결했어요. 결과 발표 날이 왔어요. 1등 김민수. 선생님이 발표하자 교실이 술렁였어요. 민수가 전교 1등을 한 거였어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재민의 표정은 일그러졌어요. 자신은 겨우 중간 정도였거든요. 축하해, 민수야. 수진이 진심으로 축하해 줬어요. 고마워. 민수가 환하게 웃었어요. 선생님이 민수를 따로 불렀어요. 민수야, 정말 대단하구나. 감사합니다. 이 성적이면 서울대도 충분히 갈 수 있어. 선생님의 말에 민수의 가슴이 뛰었어요. 서울대 의대라는 꿈이 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하지만 학교에서의 따돌림은 더 심해졌어요. 장학생 주제에 잘난 척한다. 공부밖에 모르는 바보 같아. 뒤에서 들리는 수군거림들이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점심시간에 혼자 있는 일이 많아졌어요. 다른 아이들은 무리를 지어 다녔거든요. 하지만 민수는 굴복하지 않았어요. 도서관에서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책이 유일한 친구였어요. 어느 날 수학 선생님이 민수를 불렀어요. 민수야, 수학 올림피아드에 나가보지 않겠니? 올림피아드요? 내 실력이면 충분히 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민수의 눈이 반짝였어요.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해보고 싶어요. 올림피아드 준비가 시작됐어요. 더욱 어려운 문제들과 씨름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즐거웠어요. 수학의 깊은 세계를 탐험하는 기분이었어요. 밤늦게까지 문제를 풀었어요. 어머니가 걱정할 정도였어요. 민수야, 너무 무리하지 마라. 괜찮아요, 엄마. 재미있어서 하는 거예요. 민수의 열정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드디어 올림피아드 당일이 왔어요. 전국에서 수학 천재들이 모였어요. 민수는 떨리면서도 설렜어요. 문제를 받아든 순간 집중력이 극대화됐어요. 어려운 문제들이었지만 하나씩 풀어나갔어요.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몰입했어요. 시험이 끝난 후 결과를 기다렸어요. 2주 후 결과가 발표됐어요. 동상, 수상. 민수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전국 대회에서 상을 받았다니. 시상식 날 가족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순자와 민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우리 민수가 이렇게 훌륭해졌구나. 순자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상을 받는 민수의 모습이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학교에서도 큰 화제가 됐어요. 선생님들이 민수를 더욱 아껴주셨어요. 하지만 일부 학생들의 질투는 더 심해졌어요. 공부만 잘해봤자 여전히 가난하잖아. 재민이 여전히 비아냥거렸어요. 너 진짜 의대 갈 거야? 네, 갈 거예요. 민수가 당당하게 답했어요. 장학생이 의대, 웃기네. 재민이 코웃음을 쳤어요. 하지만 민수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어요. 자신의 목표가 분명했거든요. 2학년이 되면서 더욱 치열해졌어요. 대학 입시가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민수는 의대 진학을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성적은 계속 1등을 유지했어요. 선생님들의 기대도 컸어요. 민수야, 너라면 서울대 의대도 가능해. 진학 상담 시간에 선생님이 격려해 주셨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었어요. 입시를 위한 사교육비가 만만치 않았어요. 다른 아이들은 유명 학원에 다녔어요. 민수는 혼자서 모든 걸 준비해야 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했어요.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아가며 준비했어요. 어머니는 민수를 위해 더 열심히 일했어요. 청소하는 건물 수를 늘렸어요. 몸이 힘들어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민수만 의대 가면 모든 고생이 보상받아. 순자의 마음속 다짐이었어요. 누나 민정도 아르바이트를 늘렸어요. 동생의 꿈을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가족 모두가 민수의 꿈을 응원했어요. 3학년이 되자 본격적인 입시 전쟁이 시작됐어요. 민수는 더욱 집중해서 공부했어요. 모의고사에서도 계속 상위권을 유지했어요. 재민을 비롯한 몇몇 학생들의 견제는 계속됐어요. 야, 김민수. 의대 가서 뭐 할 거야? 가난한 사람들 무료로 치료해 줄 거야? 비아냥거리는 말들이 계속됐어요. 하지만 민수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강한 동기가 됐어요. 꼭 성공해서 보여주겠어.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수능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학교 분위기도 더욱 팽팽해졌어요. 모든 학생들이 마지막 스퍼트를 하고 있었어요. 민수도 마지막 정리에 들어갔어요. 부족한 부분을 점검하고 보완했어요.
실수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했어요. 수능 한 달 전 마지막 모의고사가 있었어요. 민수는 자신 있게 시험에 임했어요. 결과는 예상보다 더 좋았어요. 서울대 의대에 진학이 거의 확실해 보였어요. 선생님도 확신에 찬 표정이었어요. 민수야, 이제 정말 안전권이야. 하지만 민수는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았어요. 실제 수능에서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요. 수능 일주일 전, 민수는 컨디션 조절에 들어갔어요. 무리하지 않고 충분히 휴식을 취했어요. 가족들도 민수를 위해 조용히 해줬어요. 드디어 수능 전날이 왔어요. 민수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이면 자신의 운명이 결정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순자가 아들의 방에 들어왔어요. 민수야, 긴장되니? 조금 떨려요. 민수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괜찮아. 그동안 충분히 준비했잖아. 순자가 아들의 이마를 쓰다듬었어요. 엄마는 내가 꼭 성공할 거라고 믿어. 어머니의 말씀에 민수의 마음이 진정됐어요. 그리고 잠들 수 있었어요. 수능 당일 아침, 민수는 상쾌하게 일어났어요. 컨디션이 좋았어요. 가족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아침을 먹었어요. 민수야, 파이팅! 민정이 동생을 격려했어요. 그래, 우리 민수 잘할 거야. 순자도 힘을 북돋아줬어요. 시험장으로 향하는 길, 민수는 차분했어요. 그동안의 준비에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시험장에 도착하니 긴장한 학생들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평상심을 유지했어요. 드디어 수능이 시작됐어요. 첫 교시 국어부터 차근차근 풀어나갔어요. 어려운 문제도 침착하게 접근했어요. 수학에서는 자신의 장기를 발휘했어요.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풀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영어와 과학 탐구도 무난히 마쳤어요. 시험이 모두 끝났을 때 민수는 만족스러웠어요.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어땠어? 잘 봤어? 순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잘 본 것 같아요. 민수가 자신 있게 답했어요. 이제 결과를 기다리는 일만 남았어요. 수능 성적 발표일이 다가왔어요. 민수는 매일 불안한 마음으로 지냈어요. 아무리 잘 봤다고 생각해도 확신할 수는 없었거든요. 민수야, 너무 걱정하지 마. 순자가 아들을 위로했어요. 하지만 민수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드디어 성적 발표 날이 왔어요.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컴퓨터를 켰어요. 성적 확인 사이트에 접속했어요. 수험번호와 주민번호를 입력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클릭하는 순간 화면에 성적이 나타났어요. 와! 민수가 소리를 질렀어요. 예상보다 훨씬 높은 점수였어요. 특히 수학과 과학은 거의 만점이었어요. 엄마, 언니, 성적 나왔어요. 민수가 흥분해서 소리쳤어요. 순자와 민정이 달려왔어요. 어떻게 나왔어? 대박이에요. 서울대 의대 갈 수 있어요. 가족들이 기뻐서 껴안았어요.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뻤어요. 하지만 입시는 수능 점수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논술과 면접이 남아 있었어요. 민수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야. 논술 준비를 위해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의학 관련 책들을 찾아 읽었어요. 사회 문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정리했어요. 다른 학생들은 논술 학원에 다녔어요. 하지만 민수는 혼자서 준비해야 했어요. 인터넷에서 기출문제를 찾아 연습했어요. 매일 한 편씩 글을 써봤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하지만 점점 실력이 늘었어요.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했어요.
민수야, 논술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니? 혼자서 연습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한번 봐줄게. 국어 선생님이 친절하게 도와주셨어요. 민수가 쓴 글을 꼼꼼히 읽어보셨어요. 내용은 좋은데 구성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해봐. 선생님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됐어요. 매주 한 번씩 선생님께 글을 보여드렸어요. 실력이 눈에 띄게 향상됐어요. 면접 준비도 시작했어요. 의학에 대한 철학을 정리했어요. 왜 의사가 되고 싶은지 명확히 했어요. 거울 앞에서 연습했어요. 저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심호흡을 하고 다시 시도했어요. 의학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좀 더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었어요. 예상 질문들을 만들어 답변을 준비했어요. 의료 윤리에 대한 생각도 정리했어요. 사회 문제에 대한 견해도 준비했어요. 논술 시험 날이 다가왔어요. 민수는 긴장하면서도 기대됐어요. 그동안의 준비를 보여줄 때였거든요. 시험장에 도착하니 다른 수험생들이 많이 와 있었어요.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민수도 마찬가지였어요. 시험이 시작됐어요. 문제를 읽어보니 의료 윤리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의사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논하시오. 민수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차근차근 글을 써내려갔어요.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솔직하게 적었어요. 가난한 환경에서 자란 경험을 바탕으로 했어요. 의사가 되어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썼어요.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열심히 썼어요. 시험이 끝났을 때 만족스러웠어요.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면접만 남았어요. 면접 준비에 더욱 집중했어요. 의학 관련 시사 문제들을 공부했어요. 최근 의료계 이슈들도 파악했어요. 가족들도 면접 연습을 도와줬어요. 민수야, 면접관이 되어볼게. 민정이 면접관 역할을 해줬어요. 의사가 되고 싶은 이유는 뭔가요? 저는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민수가 진심을 담아 답했어요. 그래서 가난 때문에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요. 민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경험이 의사가 되고 싶은 동기가 된 거구나. 맞아요. 의학 지식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싶어요. 가족들과의 연습을 통해 자신감이 생겼어요. 드디어 면접 날이 왔어요. 민수는 깔끔한 정장을 입었어요. 누나가 빌려준 넥타이를 맸어요. 거울 속 자신이 의젓해 보였어요. 민수야, 긴장하지 말고 평소대로만 해. 순자가 아들을 격려했어요. 네, 엄마. 최선을 다할게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도착했어요. 웅장한 건물이 압도적이었어요. 정말 여기서 공부하게 될까? 기대와 긴장이 교차했어요. 대기실에는 다른 면접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우수해 보였어요. 민수는 잠시 위축됐어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나도 충분히 자격이 있어. 자신감을 되찾았어요. 드디어 민수의 차례가 왔어요. 면접실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세 분의 교수님이 앉아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민수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앉으세요. 한 교수님이 친근하게 말씀하셨어요. 민수는 의자에 앉으며 등을 곧게 폈어요. 긴장되지만 차분해야 했어요. 자기소개를 해보세요. 첫 번째 질문이 나왔어요. 민수는 미리 준비한 답변을 했어요. 저는 김민수입니다. 목소리가 생각보다 안정적이었어요.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교육을 통해 꿈을 키워왔습니다. 교수님들이 관심 있게 들어주셨어요. 의사가 되고 싶은 이유는 뭔가요? 두 번째 질문이었어요.
민수는 잠시 생각하고 답했어요. 저희 가족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진심이 담긴 대답이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사가 되고 싶나요? 소외된 계층을 위한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민수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겼어요. 가난해서 병원에 못 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교수님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깊은 인상을 받은 것 같았어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둔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세 번째 질문이었어요. 간절함이었던 것 같아요. 민수가 솔직하게 답했어요.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은 간절함이 저를 공부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가족의 희생도 큰 동기가 됐습니다. 교수님들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의학을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뭔가요? 네 번째 질문이었어요. 민수는 잠시 생각했어요. 환자를 향한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해요. 기술적인 능력도 중요하지만 환자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교수님 중 한 분이 미소를 지으셨어요. 좋은 답변이네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마지막 질문이었어요. 민수는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기회를 주신다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저는 이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어요. 꼭 훌륭한 의사가 되어 사회에 기여하겠습니다. 면접이 끝났어요. 민수는 면접실을 나오며 안도했어요.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결과는 알 수 없었어요.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면접 이야기를 했어요. 어땠어? 잘했어? 순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민수가 담담하게 답했어요. 이제 결과를 기다리는 일만 남았네요. 하지만 속으로는 간절히 바라고 있었어요. 꼭 합격하고 싶었어요.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매일 인터넷을 확인했어요. 하지만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민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지냈어요. 혹시 떨어진 건 아닐까? 부정적인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가족들이 힘을 줬어요. 민수야, 너라면 분명 될 거야. 민정이 동생을 격려했어요. 그래, 우리 민수가 못할 리 없어. 순자도 확신에 차서 말했어요. 2주가 지났어요. 드디어 합격자 발표 날이 왔어요. 민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합격자 명단이 올라오는 시간이었어요. 세로 고침을 계속 눌렀어요. 나왔다. 화면에 합격자 명단이 떴어요. 민수는 자신의 수험 번호를 찾기 시작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쭉 내려가며 번호를 찾았어요. 있다. 자신의 번호가 있었어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합격이었어요. 엄마, 언니 됐어요. 합격했어요. 민수가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녔어요. 순자와 민정이 달려왔어요. 정말이야? 네, 정말이에요. 가족들이 함께 울며 기뻐했어요. 그동안의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 순간이었어요. 하느님, 정말 감사합니다. 순자가 두 손을 모으며 기도했어요. 민정도 동생을 꽉 껴안았어요. 민수야, 정말 대단해. 민수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 서울대 의대에 합격한 거였어요. 가난한 소년의 꿈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가족들은 간단한 축하 파티를 했어요. 김치찌개와 계란말이가 전부였지만 행복했어요. 민수야, 이제 정말 의사가 되는 거구나. 순자가 감격스럽게 말했어요. 네, 엄마. 꼭 훌륭한 의사가 될게요. 민수가 다짐을 새롭게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어요. 의대 생활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학비와 생활비도 부담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이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거든요. 엄마, 제가 꼭 성공해서 우리 가족을 편하게 해드릴게요. 민수의 말에 순자의 눈에 또 눈물이 맺혔어요. 그래, 우리 민수가 꼭 그럴 거야. 며칠 후 고등학교의 합격 소식이 알려졌어요. 선생님들이 모두 축하해 주셨어요. 민수야, 정말 축하한다. 담임 선생님이 기뻐하셨어요. 우리 학교 자랑이구나. 반 아이들도 축하해 줬어요. 하지만 재미는 불쾌한 표정이었어요. 자신은 원하는 대학에 못 갔거든요. 어쨌든 축하해. 재민이 억지로 축하 인사를 했어요. 하지만 진심은 아니었어요. 민수는 그런 재민을 보며 안쓰러웠어요. 하지만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해야 했어요. 의대 입학 전까지 시간이 있었어요. 민수는 미리 의학 공부를 시작했어요. 도서관에서 의학 관련 책들을 빌렸어요. 기초적인 내용부터 차근차근 공부했어요. 해부학, 생리학 등의 기본 개념을 익혔어요. 어려웠지만 흥미로웠어요. 이런 걸 배우게 되는구나. 새로운 세계에 대한 호기심이 컸어요. 영어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의학 용어들이 대부분 영어였거든요. 매일 의학 영어 단어를 외웠어요. 발음도 정확히 익히려고 노력했어요. 동시에 아르바이트도 시작했어요. 의대 생활에 필요한 돈을 벌어야 했거든요. 과외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중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쳤어요. 가르치는 일이 생각보다 재미있었어요. 학생들이 문제를 풀 때마다 뿌듯했어요. 선생님, 이해됐어요. 학생들의 밝은 표정이 보람찼어요. 벌어들인 돈은 모두 저축했어요. 의대에서 필요한 교재비와 생활비를 위해서였어요. 드디어 의대 입학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어요. 민수는 설레면서도 긴장됐어요. 새로운 환경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됐어요. 하지만 기대가 더 컸어요. 꿈에 그리던 의사가 되기 위한 첫걸음이었거든요. 입학 준비를 시작했어요. 필요한 교재들을 주문했어요. 기숙사 신청도 했어요. 집에서 통학하기에는 거리가 멀었거든요. 민수야, 기숙사 생활 잘할 수 있겠어? 순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요, 엄마.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민수가 자신 있게 답했어요. 사실 조금 불안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가족 앞에서는 당당해야 했어요. 입학 전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생활이 기대되면서도 두려웠어요. 순자가 아들의 방에 들어왔어요. 민수야, 잠 안 와? 네, 너무 떨려요. 민수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괜찮아. 내가 충분히 잘할 거야. 순자가 아들을 안심시켰어요. 힘들면 언제든 집에 와. 네, 알겠어요. 민수는 어머니의 따뜻한 말씀에 위로받았어요. 드디어 의대 입학날이 밝았어요. 민수는 일찍 일어나 준비했어요. 깔끔한 옷을 입고 가방을 챙겼어요. 가족들이 배웅해줬어요. 민수야, 건강하게 잘 다녀와. 순자가 아들을 꽉 껴안았어요. 파이팅! 민정도 동생을 격려했어요. 네, 다녀올게요. 민수가 환하게 웃으며 집을 나섰어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문 앞에 선 민수는 잠시 멈춰 섰어요. 웅장한 건물들이 늘어선 캠퍼스가 압도적이었어요. 정말 여기서 공부하게 되는구나.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몰려왔어요. 이곳의 학생들은 모두 전국 최고의 수재들이었거든요. 과연 내가 따라갈 수 있을까? 불안한 마음이 스쳤어요. 하지만 곧 다시 마음을 다잡았어요. 아니야. 나도 여기 올 자격이 있어. 자신감을 되찾으며 캠퍼스 안으로 걸어갔어요.
첫 번째 수업은 해부학이었어요. 강의실에 들어서니 이미 많은 학생들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교재를 보고 있었어요. 민수도 빈자리를 찾아 앉았어요. 옆자리 학생이 말을 걸어왔어요. 안녕? 나는 박성호야. 안녕하세요. 김민수입니다. 성호는 친근한 인상의 학생이었어요. 어디 출신이야? 강북 쪽이에요. 성호는 강남이야. 아버지가 의사셔서 나도 의대 왔어. 민수는 순간 움찔했어요. 의사 집안 출신이라니. 벌써부터 차이가 느껴졌어요. 교수님이 들어오시자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여러분, 해부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웅장했어요. 의학의 기본은 인체 구조를 아는 것입니다. 첫 수업부터 어려운 내용들이 쏟아졌어요. 복잡한 인체 구조도가 스크린에 나타났어요. 민수는 정신없이 필기했어요. 하지만 처음 들어보는 용어들이 너무 많았어요. 성호는 여유롭게 수업을 듣고 있었어요. 이미 아는 내용들이야. 성호가 속삭였어요. 민수는 더욱 열심히 필기했어요. 뒤처질 수는 없었거든요. 수업이 끝난 후 성호가 말했어요. 민수야, 같이 점심 먹을래? 네, 좋아요. 학생 식당에서 다른 동기들도 만났어요. 이쪽은 김민수야. 성호가 소개해줬어요. 안녕. 나는 이준혁이야. 최수영이에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니 기분이 좋았어요. 하지만 대화를 나누면서 또 다른 차이를 느꼈어요. 우리 아버지 병원에서 실습도 해봤어. 준혁이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약사라서 기본 지식은 있어. 수영도 덧붙였어요. 민수만 의학과 전혀 관계없는 배경이었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민수는 부모님이 뭐 하시는데? 준혁이 물었어요. 민수는 잠시 망설였어요. 어머니가 청소 일을 하세요.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어요. 모두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준혁이 어색하게 말했어요. 민수는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고등학교 때와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의대에 들어왔어? 수영이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어요. 공부 열심히 해서요. 민수가 간단히 답했어요. 와, 대단하다. 성호가 진심으로 감탄했어요. 정말 존경스러워. 하지만 민수는 여전히 어색했어요. 점심을 먹고 다음 수업장으로 향했어요. 생리학 수업이었어요. 이번에도 어려운 내용들이 쏟아졌어요. 세포의 기능, 신경계의 작동 원리 등등. 민수는 더욱 집중해서 들었어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았거든요. 다른 학생들은 비교적 여유로워 보였어요. 이미 기본 지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수업이 끝난 후 민수는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야 했어요. 의학 서적들을 빌려서 공부했어요. 어려운 용어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며 익혔어요. 밤늦게까지 공부했어요. 다른 학생들보다 2배로 노력해야 했어요. 기숙사에 돌아와서도 공부를 계속했어요. 룸메이트인 정민이 말했어요. 민수야, 너무 무리하지 마. 괜찮아요. 재미있어서 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 힘들었어요. 따라가기 벅찬 느낌이었어요. 첫 번째 시험이 다가왔어요. 해부학과 생리학 시험이었어요. 민수는 밤을 새워가며 준비했어요. 암기할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뼈의 이름, 근육의 위치, 신경의 경로 등등. 머리가 터질 것 같았어요. 시험 당일 민수는 긴장한 채로 고사장에 들어갔어요. 문제를 받아든 순간 당황했어요. 예상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아는 것부터 차근차근 풀어나갔어요.
모르는 문제도 최대한 추론해서 답했어요. 시간이 부족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시험이 끝난 후 다른 학생들과 답을 맞춰봤어요. 이 문제 답이 뭐였지? 아, 그거 해마회전이야. 다른 학생들이 자신 있게 답했어요. 민수는 틀린 게 많은 것 같았어요. 불안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렸어요. 성적이 발표됐어요. 민수는 중간 정도의 성적이었어요. 실망스러웠어요. 고등학교 때는 항상 1등이었는데 역시 여기는 다르구나. 좌절감이 밀려왔어요. 성호가 위로해줬어요. 민수야, 첫 시험치고는 잘한 거야. 나도 처음에는 적응이 힘들었어. 하지만 민수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두 번째 학기가 시작됐어요. 병리학과 양리학 수업이 추가됐어요. 더욱 어려운 내용들이었어요. 질병의 원리, 약물의 작용 메커니즘 등등. 민수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공부했어요. 도서관이 문을 열면 제일 먼저 들어갔어요. 문을 닫을 때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 민수를 보며 다른 학생들이 걱정했어요. 민수야, 건강 괜찮아? 네, 괜찮아요. 하지만 사실 지쳤어요.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었어요. 의대 교재들이 너무 비쌌어요. 한 권에 10만 원이 넘는 책들이 많았어요. 실습비와 각종 준비물 비용도 만만치 않았어요. 민수는 고민 끝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과외 아르바이트였어요. 주말과 저녁 시간을 이용했어요. 하지만 그만큼 공부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다른 학생들이 공부할 때 민수는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민수야, 과외하느라 공부 시간이 부족하지 않아? 성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요. 시간 관리 잘하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힘들었어요. 남들보다 2배의 노력이 필요했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가족들의 기대가 있었거든요. 어머니는 여전히 청소 일을 하고 계셨어요. 민수의 학비를 위해 더 열심히 일하셨어요. 누나도 아르바이트를 늘렸어요. 동생을 위해 희생하고 계셨어요. 미안해요, 누나. 뭔 소리야. 내가 의사 되는 게 우리 가족 꿈이야. 가족의 희생을 생각하면 더욱 열심히 해야 했어요. 2학년이 되면서 본격적인 기초의학이 시작됐어요. 면역학, 미생물학, 병리학 등등. 암기해야 할 분량이 엄청났어요. 교과서 한 권이 500페이지가 넘었어요. 모든 내용을 외워야 했어요. 민수는 나름의 공부법을 개발했어요.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암기법이었어요. 단순 암기보다는 원리를 파악했어요. 그리고 연관성을 찾아서 기억했어요. 이 방법이 효과적이었어요. 성적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시험에서는 상위권에 들었어요. 민수야, 어떻게 이렇게 성적이 올랐어? 동기들이 신기해했어요. 그냥 열심히 했어요. 민수는 겸손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뿌듯했어요. 노력이 결과로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교수님들도 민수를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병리학 교수님이 관심을 보이셨어요. 김민수 학생, 수업 후에 좀 봅시다. 수업이 끝난 후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교수님 부르셨어요? 네, 앉으세요. 교수님이 친근하게 말씀하셨어요. 최근 성적이 많이 좋아졌네요. 감사합니다. 어떤 공부법을 사용하나요? 민수는 자신의 공부법을 설명했어요. 이해, 중심의 학습법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좋은 방법이네요. 교수님이 감탄하셨어요.
앞으로도 그 방법을 계속 사용하세요. 네, 교수님. 교수님의 격려가 큰 힘이 됐어요. 자신감도 생겼어요. 3학년이 되면서 임상의학이 시작됐어요. 뇌과학, 외과학, 소아과학 등등. 실제 질병에 대해 배우는 과목들이었어요. 민수에게는 더욱 흥미로웠어요. 환자를 치료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배웠어요. 이론과 실제가 연결되는 느낌이었어요. 드디어 의사다운 공부를 하는구나. 뿌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첫 번째 병원 실습도 시작됐어요. 실제 환자들을 만나게 됐어요. 흰 가운을 입고 병동에 들어서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정말 의사가 되어가고 있구나. 감격스러웠어요. 담당 교수님이 학생들을 소개했어요. 이분들은 의대생들입니다. 환자들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아, 미래의 의사 선생님들이구나. 첫 번째 환자는 70대 할머니였어요. 당뇨병으로 입원하신 분이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민수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어머, 이런 젊은 선생님이. 할머니가 반갑게 웃으셨어요. 민수는 할머니의 병력을 들어봤어요. 언제부터 아프셨는지, 어떤 증상이 있는지. 할머니는 자세히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병원비가 부담돼서 늦게 왔어요. 할머니의 말씀에 민수의 가슴이 아팠어요. 어머니와 비슷한 처지였거든요. 이런 분들을 위한 의사가 되고 싶어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실습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단순히 지식뿐만 아니라 환자와 소통하는 법도. 의사는 단순히 병을 고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환자의 마음까지 어루만지는 사람이었어요. 선생님, 제가 나을 수 있을까요? 불안해하는 환자들을 자주 만났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잘 치료받으시면 좋아지실 거예요. 민수는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환자들이 안심하는 모습을 보면 보람찼어요. 하지만 가끔은 마음이 아픈 경우도 있었어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환자들. 선생님, 돈이 없어서 퇴원하려고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찡했어요. 꼭 이런 분들을 도울 수 있는 의사가 되자. 목표가 더욱 분명해졌어요. 4학년이 되면서 임상실습이 본격화됐어요. 여러 과를 돌아다니며 실습했어요.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등. 각 과마다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하지만 민수는 내과에 가장 관심이 많았어요. 다양한 환자들을 만날 수 있었거든요. 내과 교수님도 민수를 높이 평가했어요. 김민수 학생은 환자와의 소통이 좋네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의사가 되면 훌륭할 것 같아요. 교수님의 칭찬이 큰 격려가 됐어요. 5학년이 되면서 더욱 전문적인 실습이 시작됐어요. 실제로 환자 진료에 참여했어요. 물론 보조적인 역할이었지만 처음으로 청진기를 환자에게 대는 순간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생명을 다루고 있구나. 책임감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실습을 통해 다양한 케이스를 경험했어요. 암 환자, 심장병 환자, 사고 환자 등등. 각각의 사연이 있었어요. 민수는 모든 환자를 진심으로 대했어요. 그 모습을 본 선배 의사들이 감탄했어요. 민수야, 환자를 대하는 자세가 남달라. 의사가 되면 정말 좋은 의사가 될 것 같아. 선배들의 인정을 받는 기분이 좋았어요. 드디어 6학년이 되었어요. 의사가 되기 위한 마지막 단계였어요. 국가고시를 준비해야 했어요. 의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시험이었어요. 모든 의대생들의 최종 목표였어요. 민수는 6년간 배운 모든 것을 정리했어요. 기초의학부터 임상의학까지 엄청난 양의 지식이었어요. 하지만 체계적으로 정리하니까 가능했어요.
그동안 쌓은 실력이 빛을 발했어요. 동기들도 민수에게 조언을 구했어요. 민수야, 이 부분 어떻게 공부했어? 너의 공부법을 좀 알려줘. 민수는 아낌없이 도움을 줬어요. 함께 공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거든요. 국가고시 100일 전부터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어요. 하루 12시간씩 공부했어요. 체력적으로 힘들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6년간의 노력이 걸린 시험이었거든요. 가족들도 민수를 응원했어요. 민수야, 건강만 챙기고 해. 순자가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네, 엄마. 걱정 마세요. 하지만 민수도 긴장됐어요. 만약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에. 그래도 자신감은 있었어요. 6년간 성실히 공부해 왔으니까요. 드디어 국가고시 날이 왔어요. 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컨디션을 최상으로 유지하려고 했어요. 시험장에 도착하니 많은 수험생들이 와 있었어요.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6년간의 노력이 걸린 시험이었거든요. 민수도 긴장됐지만 차분히 마음을 다잡았어요. 지금까지 잘해왔으니까 오늘도 잘할 거야. 자신을 믿었어요. 시험이 시작됐어요. 첫 번째 문제부터 차근차근 풀어나갔어요. 어려운 문제도 있었지만 당황하지 않았어요. 차분히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접근했어요. 6년간 쌓은 지식이 도움이 됐어요. 시간 배분도 적절히 했어요.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었어요. 시험이 끝났을 때 만족스러웠어요.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불안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으니까요. 2주 후 합격자 발표가 있었어요. 민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결과를 확인했어요. 합격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있었어요. 됐다. 민수가 소리를 질렀어요. 드디어 의사가 된 거였어요. 가족들에게 급히 전화했어요. 엄마, 합격했어요. 정말이야? 순자의 목소리에 감격이 담겨 있었어요. 네, 정말이에요. 가족들이 모두 기뻐했어요. 그날 밤 가족들과 함께 축하했어요. 간소하지만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민수야, 정말 고생 많았어. 순자가 아들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정말 의사구나. 민정도 동생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어요. 민수는 감격스러웠어요. 가난한 소년에서 의사까지. 긴 여정이었지만 마침내 해냈어요.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진짜 의사로서의 삶이 이제 시작되는 거였어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어요. 민수가 가족들에게 다짐했어요. 훌륭한 의사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도울게요.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다른 다짐도 했어요. 언젠가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보여주겠어.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의사가 된 지 5년이 흘렀어요. 민수는 세브란스 병원 내과에서 전문의로 일하고 있었어요. 매일 바쁘게 환자들을 돌보며 보람찬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어느 봄날 예상치 못한 편지 한 통이 도착했어요. 고등학교 동창회 초청장이었어요. 졸업 20주년 기념 동창회라고 적혀 있었어요. 민수는 편지를 들고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고등학교 시절의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특히 재민과 그 무리들의 모습이 선명했어요. 장학생 주제에 잘난 척한다. 가난한 애가 뭘 안다고. 그때의 모욕적인 말들이 다시 들리는 것 같았어요. 민수는 초청장을 내려다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한번 가볼까? 마음속에서 묘한 기대감이 일었어요. 그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냥 가면 재미없을 것 같았어요.
민수는 특별한 계획을 세웠어요. 일부러 초라하게 입고 가볼까. 그들의 진짜 모습을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겉모습만 보는지. 동창회 당일이 다가왔어요. 민수는 일부러 가장 오래된 옷을 꺼냈어요. 몇 년 전에 산 낡은 청바지, 색이 바랜면 셔츠, 그리고 밑창이 다른 운동화까지. 거울 속 자신을 보니 정말 초라해 보였어요. 마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같았어요. 완벽하네. 민수가 만족스럽게 중얼거렸어요. 동창회 장소는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이었어요. 화려한 곳을 택했네. 민수가 건물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어요. 입구에서 잠시 망설였어요. 이런 차림으로 들어가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괜찮아. 이것도 실험이야.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어요. 화려한 샹들리에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눈에 띄었어요. 이미 많은 동창들이 와 있었어요. 모두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민수의 초라한 모습이 유독 눈에 띄었어요. 김민수. 가장 먼저 알아본 것은 수진이었어요. 그녀는 민수의 차림을 보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수진아, 오랜만이야. 민수가 밝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응, 정말 오랜만이다. 수진이 어색하게 답했어요. 민수의 옷차림 때문에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 했어요. 다른 동창들도 하나둘씩 모여들었어요. 민수야, 진짜 오랜만이다. 영호가 반갑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시선도 민수의 옷을 훑어봤어요. 안녕, 영호야. 민수는 태연하게 인사를 받았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그냥저냥 살고 있어. 민수가 애매하게 답했어요.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너는 뭐 하고 있어? 나는 아버지 사업 이어받아서 하고 있어. 영호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요즘 사업이 잘 돼서 좋아. 주변 동창들이 감탄하며 박수를 쳤어요. 와, 대단하다. 부럽네. 민수는 조용히 그들의 대화를 들었어요.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 김민수 왔네? 돌아보니 재민이 서 있었어요. 그는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손목에는 고급 시계가 반짝였어요. 재민아, 잘 지냈지? 민수가 자연스럽게 인사했어요. 재민은 민수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너, 아직도 그 동네에 살아? 첫 마디부터 비아냥거리는 투였어요. 응, 거기가 편해서. 민수가 담담하게 답했어요. 옷차림 보니까 별로 달라진 게 없네. 재민의 말에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다른 동창들이 어색해하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아무도 재민을 말리지 않았어요. 그런가? 나는 편한 게 좋더라. 민수는 여전히 태연했어요. 재민은 더욱 우쭐해졌어요. 나는 요즘 사업이 대박이야. 작년에 매출 500억 넘겼어. 주변 동창들이 다시 감탄했어요. 와, 정말 대단하다. 재민이가 제일 성공했네. 재민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민수를 힐끗 봤어요. 민수는 뭐 하고 있다고 했지. 그냥 사람 돕는 일이야. 민수가 모호하게 답했어요. 사람 돕는 일, 사회복지사야? 재민이 코웃음을 치며 물었어요. 뭐 그런 비슷한 거지. 민수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아, 그렇구나. 재민의 목소리에 우월감이 묻어났어요. 그런 일도 의미 있지. 돈은 많이 못 벌어도. 노골적인 무시였어요. 다른 동창들도 민수를 동정하는 듯한 시선으로 봤어요. 불쌍하다는 표정이었어요. 민수는 속으로 웃었어요.
그들이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안다면 어떨까?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더 지켜보고 싶었어요. 식사가 시작됐어요. 고급 코스 요리가 나왔어요. 민수는 조용히 식사를 했어요. 다른 동창들은 신나게 자랑을 늘어놓았어요. 우리 회사가 상장 준비 중이야. 나는 강남에 빌딩 하나 샀어. 아이는 국제학교 보내고 있어. 모두 성공 자랑이었어요. 민수는 그저 듣고만 있었어요. 가끔 재민이 도발적인 말을 던졌어요. 민수야, 너는 결혼했어. 아직. 아, 그래. 경제력이 받쳐줘야 결혼도 하지. 빈정거리는 말투였어요. 집은 언제 살 거야? 아직도 전세. 응. 민수는 짧게 답했어요. 실제로는 강남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굳이 말하지 않았어요. 요즘 집값이 비싸서 힘들겠다. 재민이 가짜 동정을 표했어요. 괜찮아. 민수는 여전히 담담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재민의 태도는 더욱 거만해졌어요. 자신이 이 자리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민수야, 정말 발전이 없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말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다른 동창들도 불편해했지만 말리지 않았어요. 재민이 워낙 성공했기 때문이에요. 괜히 미움 사기 싫었던 거죠. 민수는 그런 모습들을 다 지켜봤어요. 20년이 지나도 변한 게 없구나. 실망스럽기도 하고 예상한 일이기도 했어요. 디저트가 나올 무렵 한 동창이 말했어요. 그런데 민수는 정말 뭐 하고 있는 거야? 사람 돕는 일이라고 했는데. 호기심 어린 목소리였어요. 민수는 잠시 생각했어요. 이제 슬슬 정체를 밝힐 때가 온 것 같았어요. 하지만 바로 말하지는 않았어요. 다른 방법을 써보고 싶었어요. 그때 재민이 갑자기 얼굴을 찡그렸어요. 아, 속이 좀 쓰리네. 요즘 소화가 잘 안 돼. 민수는 재민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의사의 눈으로 관찰했어요. 재민아, 혹시 눈 주변이 노랗지 않아? 응, 뭐가? 재민이 당황하며 물었어요. 그리고 손톱 색깔도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민수가 전문적인 톤으로 말했어요. 뭔 소리야? 나 건강해. 하지만 재민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섞였어요. 최근 피로감을 자주 느꼈거든요. 황달 초기 증상 같은데. 민수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간 기능 검사 받아봐. 특히 술 자주 마시면 더 위험해. 주변 동창들이 놀라기 시작했어요. 민수의 말이 너무 전문적이었거든요. 민수야, 너 의학 공부라도 했어? 수진이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조금. 민수는 여전히 겸손하게 답했어요. 재민은 점점 불안해졌어요. 민수가 지적한 증상들이 자신이 최근 느끼던 것들과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그리고 수진아. 민수가 수진을 봤어요. 목 부분에 혹 같은 게 만져지는데 검진 받아봤어. 수진이 깜짝 놀라며 목을 만졌어요. 어떻게 알았어? 갑상선 결절 같은데. 대부분 양성이지만 검사해보는 게 좋겠어. 다른 동창들도 민수의 정확한 진단에 놀라기 시작했어요. 민수야, 너 정말 의학 쪽 일 하는 거야? 영호가 다시 물었어요. 그런 셈이지. 민수는 아직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바뀌고 있었어요. 재민이 가장 당황했어요. 야, 민수야. 넌 뭐 하는 거야, 정말. 아까부터 계속 피하고 있잖아. 재민의 목소리에 조급함이 묻어났어요. 민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사실 말이야. 모든 동창들이 민수에게 집중했어요. 나 의사야. 순간 레스토랑 안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봤어요. 뭐라고? 재민이 더듬거리며 물었어요. 의사라고 했어. 민수가 다시 한번 또렷하게 말했어요. 서울대 의대 졸업하고 현재 세브란스 병원 내과 전문의야. 폭탄 선언이었어요. 동창들은 모두 입을 벌린 채 민수를 바라봤어요. 그들이 20년 동안 무시하고 얕봤던 그 가난한 소년이 의사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최고 명문대 출신의 전문의로. 거짓말이지? 재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민수는 지갑에서 의사 면허증을 꺼냈어요. 확인해 볼래? 면허증을 보여줬어요. 모든 동창들이 몰려와서 확인했어요. 진짜였어요. 김민수, 의사 면허,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모든 것이 사실이었어요. 동창들은 경악했어요. 정말 미안해. 수진이 제일 먼저 사과했어요. 진짜 몰랐어.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그냥 너희들 반응이 궁금해서. 민수가 웃으며 답했어요. 20년이 지나도 겉모습만 보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 그 말에 동창들은 부끄러워했어요. 정말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던 거예요. 재미는 가장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자신이 그동안 무시했던 사람이 사실은 자신보다 훨씬 성공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사회적 지위로 보면 의사가 훨씬 위였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입고 왔어? 재민이 어이없다는 듯 물었어요. 이거. 민수가 자신의 옷을 내려다봤어요. 평소에 이런 옷 입는 게 편해서. 의사라고 해서 꼭 비싼 옷만 입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 그 말에 동창들은 더욱 부끄러워졌어요. 정말 선입견으로 가득했던 거예요. 민수야, 정말 죄송해. 여러 동창들이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우리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나 봐. 괜찮아. 민수는 여유롭게 답했어요. 사실 좋은 경험이었어. 사람들이 겉모습으로 얼마나 쉽게 판단하는지 확인할 수 있었거든. 동창들은 더욱 미안해했어요. 하지만 재민만은 여전히 인정하기 어려워했어요. 의사라고 해서 뭐가 대단한데. 돈은 내가 더 많이 벌어. 억지를 부리고 있었어요. 민수는 재민을 차분하게 바라봤어요. 재민아, 돈이 전부는 아니야. 중요한 건 어떻게 살아가느냐지. 그리고 민수가 잠시 멈췄어요. 진짜로 간 검사 받아봐. 황달 증상이 보여. 의사로서의 조언이었어요. 재민은 당황했어요. 화를 내려고 했는데 걱정을 해주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다른 동창들은 민수의 모습에 감탄했어요.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에게도 의사로서 조언을 해주는 모습. 정말 성숙하고 품격 있어 보였어요. 민수야,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성공했는데도 겸손하고 우리가 배울 점이 많네. 칭찬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민수는 여전히 겸손했어요. 성공이라고 할 만한 건 아니야. 그냥 열심히 살고 있을 뿐이야. 동창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민수를 무시하던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존경하는 분위기가 됐어요. 재민만 혼자 불편해했어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우스꽝스럽게 행동했는지 알았거든요. 민수야, 환자들 많이 봐. 어떤 환자들을 주로 담당해? 동창들이 관심 있게 물었어요. 주로 뇌과 환자들이야. 민수가 설명했어요. 당뇨, 고혈압, 간질환 같은 거. 요즘은 젊은 환자들도 많이 와. 스트레스나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이지. 전문적인 설명에 동창들이 감탄했어요. 의사가 되어서 뿌듯하겠다. 맞아. 사람들을 치료해 주니까.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힘들 때도 있지만 보람 있어. 특히 가난한 환자들이 좋아질 때는 정말 기뻐. 그 말에 동창들은 민수의 진심을 느꼈어요. 정말 환자를 위하는 마음이 컸거든요. 역시 어릴 때부터 남달랐어. 공부도 잘했고 마음씨도 착했지. 우리가 못 알아봤네. 후회하는 말들이 나왔어요. 동창회가 끝날 무렵이 됐어요. 모든 동창들이 민수에게 인사를 했어요. 민수야, 오늘 정말 많이 배웠어. 앞으로는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을게. 정말 훌륭한 의사가 되었구나. 진심 어린 인사들이었어요. 재민도 마지못해 다가왔어요. 민수야, 미안해. 오늘 너무 심했나? 괜찮아, 재민아. 민수가 웃으며 답했어요. 그리고 진짜로 병원 가봐.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 잘 돼. 끝까지 의사로서 조언을 해줬어요. 재민은 민수의 배려에 더욱 부끄러워졌어요. 레스토랑을 나서며 민수는 뿌듯했어요. 복수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그들에게 교훈을 줄 수 있었거든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진정한 가치는 다른 곳에 있다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머니에게 전화했어요. 엄마, 동창회 다녀왔어요. 어땠니? 좋았어요. 그동안 공부한 보람을 느꼈어요. 손자의 목소리에 기쁨이 담겼어요. 우리 민수가 정말 자랑스럽다. 그날 밤 민수는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잠들었어요. 진정한 성공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겸손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리라 다짐했어요. 동창회가 끝난 후 며칠이 지났어요. 민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어요. 재민에게서 전화가 온 거였어요. 여보세요? 민수가 전화를 받았어요. 민수야, 나 재민이야. 목소리가 많이 초라해져 있었어요. 응, 재민아. 무슨 일이야? 너 말대로 병원에 갔어. 재민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섞여 있었어요. 검사 결과 어땠어?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간염이래. 초기 단계지만. 재민이 풀이 죽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수는 안쓰러웠어요. 동창회에서 아무리 미웠어도 아픈 건 다른 문제였거든요. 다행히 초기니까 치료 잘 받으면 괜찮을 거야. 정말. 재민의 목소리에 희망이 섞였어요. 응. 요즘 간염 치료 많이 발전했어. 민수가 안심시켰어요. 술 끊고 약물 치료 받으면 충분히 좋아져. 고마워, 민수야. 재민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내가 미리 말해줘서 일찍 발견했어. 천만에 건강이 가장 중요한 거야. 민수는 진심으로 답했어요. 그리고 재민아. 응. 동창회에서 미안했어. 너무 심하지 않았나 싶어서. 민수가 먼저 사과했어요. 뭔 소리야. 내가 잘못했지. 재민이 부끄러워하며 말했어요. 20년 동안 너한테 얼마나 못했는데. 이제 다 지난 일이야. 민수가 너그럽게 말했어요. 우리 다시 친하게 지내자. 정말 나 같은 놈하고? 재민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어요. 왜 안 되겠어? 우리 동창이잖아. 민수의 말에 재민은 감동했어요. 자신을 용서해 주는 마음이 고마웠어요. 민수야, 정말 고마워. 아니야. 건강만 잘 챙겨. 전화를 끊은 후 민수는 뿌듯했어요.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용서하고 화해하는 거라는 걸 느꼈어요. 며칠 후 수진에게서도 연락이 왔어요. 민수야, 나야. 수진아, 안녕? 검사 받았는데 너 말이 맞았어. 수진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갑상선 결절이
때 다행히 양성이지만 다행이네. 조기에 발견해서 민수가 안도하며 말했어요.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늦게 발견했을 거야. 천만에 괜찮으면 됐어. 그런데 민수야,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동창회에서 우리가 너무했지. 아니야, 괜찮아. 미안해. 우리가 편견이 너무 심했어. 수진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이제 다 지난 일이야. 민수가 다시 한번 관대하게 말했어요. 앞으로는 그러지 말자. 수진은 민수의 너그러운 마음에 감동했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됐어요. 동창회에 참석했던 친구들이 하나둘씩 연락을 했어요. 모두 사과하고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민수야, 정말 미안했어. 내 덕분에 많은 걸 깨달았어. 앞으로 존경하며 지낼게. 민수는 모든 동창들을 용서했어요. 진심으로 사과하는 그들을 따뜻하게 받아들였어요. 한 달 후 또 다른 동창회가 열렸어요.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민수를 보는 시선이 존경으로 가득했어요. 민수야, 어서 와. 동창들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이번에는 민수도 정장을 입고 왔어요. 하지만 너무 화려하지 않은 단정한 차림이었어요. 민수야, 요즘 어때? 바빠? 환자 많이 와? 모두 관심 있게 물었어요. 요즘 독감 환자가 많아서 바빠. 민수가 웃으며 답했어요. 그래도 보람 있어. 재민도 와 있었어요. 많이 수척해져 있었지만 표정은 밝았어요. 민수야, 고마워. 재민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치료 잘 받고 있어. 의사 선생님이 금방 좋아질 거라고 하시더라. 다행이다. 계속 관리 잘해. 민수가 의사로서 조언했어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지 마. 간에 안 좋아. 알겠어. 정말 고마워. 재민은 진심으로 감사해 했어요. 식사 중에 동창들이 물었어요. 민수야, 의사 생활 어때? 힘들지 않아? 가끔 힘들 때도 있어. 민수가 솔직하게 답했어요. 특히 치료비 때문에 고민하는 환자들 볼 때. 아직도 그런 분들이 많아? 수진이 안타깝게 물었어요. 응, 생각보다 많아. 민수의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묻어났어요. 그래서 가끔 무료 진료도 해. 와, 정말. 동창들이 감탄했어요. 대단하다. 바쁜데도 그런 일까지. 당연한 일이야. 민수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의사라면 해야 할 일이지. 그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수의 인품에 더욱 감동했거든요. 민수야, 우리도 뭔가 도울 일 없을까? 영호가 제안했어요. 의료 봉사 같은 거 있으면 우리도 참여하고 싶어. 정말? 민수가 놀라며 물었어요. 그럼 우리도 뭔가 의미 있는 일 하고 싶어. 재민도 거들었어요. 나도 돈으로라도 도움 주고 싶어. 민수는 감동했어요. 동창들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거든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민수의 목소리에 감격이 담겼어요. 그럼 다음에 의료 봉사 있을 때 연락할게. 좋아. 꼭 불러줘. 동창들이 기꺼이 답했어요. 그날 밤 민수는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어요. 진정한 복수가 뭔지 깨달았어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상대를 변화시키는 것, 그리고 함께 성장하는 것. 그것이 진짜 승리였어요. 어머니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어요. 엄마, 동창들이 의료봉사에 참여하고 싶대요. 정말 좋은 친구들이구나. 순자가 기뻐하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민수가 좋은 영향을 준 거야. 엄마 덕분이에요. 민수가 겸손하게 말했어요.
엄마가 올바르게 키워주셨으니까. 손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런 착한 아들을 둔 게 자랑스러웠어요. 몇 주 후 정말로 의료봉사가 있었어요.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진료였어요. 민수가 동창들에게 연락했어요. 다음 주 토요일에 의료봉사 있어. 올 수 있어? 당연하지. 꼭 갈게. 모든 동창들이 기꺼이 참여했어요. 봉사 당일 동창들이 모두 나왔어요. 재민, 수진, 영호 모두 왔어요. 우리가 뭘 도와주면 될까? 접수 도와주고 환자 안내해주면 돼. 민수가 설명했어요. 그리고 약 포장하는 것도 도움이 돼. 동창들은 열심히 도왔어요. 환자들을 친절하게 안내했어요. 무거운 짐도 들어다 줬어요. 할머니, 이쪽으로 오세요. 천천히 걸으세요. 정성스럽게 도와줬어요. 민수는 그런 모습을 보며 뿌듯했어요. 친구들이 이렇게 변한 게 기뻤어요. 봉사가 끝난 후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오늘 정말 뜻깊었어. 수진이 감동하며 말했어요. 환자들이 고마워하는 모습 보니까 기분 좋더라. 맞아. 우리도 보람 있는 일 할 수 있구나. 영호도 동감했어요. 재민이 민수에게 말했어요. 민수야, 내 덕분에 인생이 바뀐 것 같아. 무슨 소리야. 정말이야. 돈만 쫓아 살았는데. 재민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이제 의미 있는 일도 하고 싶어. 좋은 마음가짐이야. 민수가 격려했어요. 우리 모두 함께 좋은 일 하자. 그래, 정기적으로 봉사하자. 모든 동창들이 동의했어요. 그날부터 동창들은 정기적으로 봉사에 참여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의료 봉사를 했어요. 재미는 봉사단체에 큰 후원금도 기부했어요. 이 돈으로 더 많은 환자들 도와주세요. 진심 어린 기부였어요. 수지는 의료진들을 위한 간식을 준비해줬어요. 고생하시는 선생님들께 조금이나마. 영호는 봉사 장비들을 지원해줬어요. 모두가 자신의 방식으로 도움을 줬어요. 민수는 감동했어요. 이런 변화를 이끌어낸 게 뿌듯했어요. 1년이 지났어요. 동창들과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진정한 친구가 됐어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이가 됐어요. 어느 날 재민이 민수에게 말했어요. 민수야, 너한테 정말 고마워. 뭐가? 나를 변화시켜줘서. 재민의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예전엔 돈과 지위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지금은? 지금은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겠어. 재민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너처럼 살고 싶어. 민수는 감동했어요. 이런 변화를 볼 수 있어서 기뻤어요. 우리 모두 함께 성장한 거야. 민수가 겸손하게 말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민수는 병원에서 퇴근했어요. 오늘도 많은 환자들을 치료했어요. 특히 어려운 환경의 할머니 한 분이 기억에 남았어요.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덕분에 아픈 게 나았어요. 그 순간 민수는 깨달았어요.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걸. 사람들을 도와주고 감사 인사를 듣는 것. 이보다 더 큰 보람은 없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동창회 때를 떠올렸어요. 그때 초라한 차림으로 갔던 일. 처음에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두에게 좋은 변화를 가져다 줬어요. 진정한 승리는 이런 거였어요.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것. 서로를 이해하고 도와주는 것. 집에 도착해서 어머니께 인사드렸어요. 엄마, 다녀왔어요. 수고했다. 민수야. 손자가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오늘도 환자들 많이 도와줬지. 네, 많이 도와드렸어요. 민수가 뿌듯하게 답했어요.
저녁 식사를 하며 민수는 생각했어요. 지금까지의 인생이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어려운 시절도 있었고 힘든 일도 많았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경험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어요. 가난했던 시절이 있었기에 환자들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어요. 무시당했던 경험이 있었기에 다른 사람들을 더 존중할 수 있었어요.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이 있었기에 포기하지 않는 끈기를 기를 수 있었어요. 모든 것이 의미 있는 과정이었어요. 민수는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 자신은 당당해 보였어요. 더 이상 초라하거나 부끄럽지 않았어요. 자신이 걸어온 길이 자랑스러웠어요. 정말 잘 살았구나. 민수가 자신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웠어요. 더 많은 환자들을 도와주고 싶었어요. 의료 봉사도 확대하고 싶었어요. 동창들과 함께 더 큰 일도 해보고 싶었어요. 그날 밤 민수는 만족스럽게 잠들었어요. 꿈에서는 어린 시절의 자신이 나타났어요. 가난하지만 열심히 공부하던 소년. 꿈을 포기하지 않던 그 소년에게 말해주고 싶었어요. 걱정하지 마. 내 꿈은 이루어져. 그리고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멋진 삶을 살게 될 거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노력해. 꿈속의 소년이 환하게 웃었어요. 희망에 찬 눈빛이었어요. 민수도 따라 웃었어요. 정말 행복한 꿈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상쾌하게 일어났어요.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병원에서 기다리는 환자들이 있었어요. 동창들과의 봉사 활동도 계획되어 있었어요. 모든 것이 기대됐어요. 민수는 흰 가운을 입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길을 걸으며 생각했어요. 진정한 성공은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자신의 능력으로 세상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민수의 하루가 다시 시작됐어요. 환자들을 치료하고 사람들을 도와주는 의미 있고 보람찬 하루가. 이것이 민수가 이룬 진정한 승리였어요. 조용하지만 깊이 있는 승리.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승리. 그리고 그 승리는 계속될 것이었어요. 민수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에